분유는 모유 대용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만들어지는 어떤 원료에 따라서 우유로 만든 분유냐 아니면은 사냥류로 만든 분유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냥류냐 우유냐 결국 원료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냥류는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면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조금 오늘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단백질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단백질 중에 알파에성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알파에성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위에 들어가면 위 산해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약간 응고가 되는 성질을 갖거든요. 근데 모유하고 우유하고 사냥류에서 이 알파에성 카제인 단백질을 찾아보게 되면 모유에는 얘가 없어요. 그리고 우유에는 많고 사냥류에는 조금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유에 없고 응고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응고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소화가 모유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차이를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냥분유 가지고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냥분유 먹이면은 철분이 좀 부족하다던데요, 뭐 빈혈이 생긴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오해다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는 모유대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모유나 모유대용품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아이가 잘 안 맞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특수분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콩으로 만든 분유가 있어요. 소이 분유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우유 단백질을 좀 잘게 잘라 놓은 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를 좀 좋게 만드는 건데, 아기가 좀 아기 상태에 따라서 부분 가수분해 분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가수분해로 좀 더 소화를 많이 시켜 놓은 것도 있고, 그거보다 소화가 좀 안 되는 아기들은 아미노산 분유라고 해서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 산물로 잘라 놓은 분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유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엄마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아기에 따라서 그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하에 선택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머니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원령에 대한 이야기, 단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기는 몇 개월인데 뭘 먹여야 하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많은 분유들은 1, 2, 3단계 혹은 1, 2, 3, 4단계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어 있고, 보통 1단계가 0에서 100일까지 또는 0에서 6개월까지를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기 원령하고 단계 밑에 보통 원령이 써 있어요. 권장 원령이.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그거 외에 또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기의 어떤 소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아기의 체중,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단백질이 굉장히 사실 이 분유에서는 중요한 성분인데, 이 아기는 태어나면 굉장히 그 소화력이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함량을 굉장히 좀 낮게 잡아서 차츰차츰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양을 늘려주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조금 줄어들게 설계가 되고, 아기가 키가 크고 이제 뼈가 자라야 되니까 칼슘과 같은 영양 성분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에 이제 탄수화물 종류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당은 뭔가요? 뭐 덱스트린, 올리고당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당하고 사실 올리고당은 모유에 있는 탄수화물 성분입니다. 유당은 특히 모유 탄수화물의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아기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또 두뇌 구성 성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나 장을 튼튼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올리고당은 요즘 여러분들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유산균 굉장히 요즘 장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바로 이 올리고당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산균들은 유산균과 올리고당을 같이 넣어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에도 이런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아기 장 때문에 그게 천연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유들도 요즘엔 이 올리고당을 많이 넣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덱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모유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모유 탄수화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이제 탄수화물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기가 보통 한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시잖아요. 뭐 죽, 미음, 쌀로 만든 죽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다른 식품에서 올 수 있는 탄수화물을 좀 잘게 잘라 놓은 게 바로 덱스트린이고, 그래서 6개월 이후 정도 되는 아기들의 탄수화물 공급원을 더 적합한 소화력을 고려했을 때 그런 탄수화물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제가 그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분유 원령 그리고 탄수화물 종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